한국 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써.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잘 보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알토란이 벌써 우리가 40강을 준비했는데 벌써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된 이유는 3월이지만 작년 12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40강을 풀로 한 바퀴 반을 돌렸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1강부터 이제 아마 10강까지는 조금 편하게 가다가 중간에는 좀 굉장한 어떤 권리 분석 지식 같은 거 좀 못 안았다가 실무 지식 좀 못 안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0강이니까 한 번에 1시간씩만 해도 벌써 40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통상 질문도 이렇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은 보기 드문 강의가 분명해요. 분명해. 네, 엄청난 강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1, 2, 3회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재밌다 이럴 수 있지만 처음에 오면 예를 들면 내가 권리 분석도 잘하고 법원도 몇 번 다녔어. 그러면 입찰장의 모습 같은 거 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경매 처음이세요? 완전 처음? 그냥 책만 책만 보고? 네. 어떤 책? 권리 분석 책? 네. 또, 권리 분석은 딴 데 가서는 강의 안 들으셨어요? 1, 2강이랑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처음. 권리 분석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책만. 책만? 그러면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권리 분석? 지금 책 본지 늦게 돼가지고. 가장 어려운 권리 분석. 나 이거 정말 어렵다. 본 거야? 책 본지 늦게 돼가지고. 책 본 지 오래돼서 몇 년? 그 12월 달에 봤는데요. 12월 달 봤으면 이제 3월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소설처럼 보신 거예요? 꼼꼼히 보긴 봤는데. 꼼꼼히 보고 봤는데. 그 실제적이지 않아가지고. 남진 않고. 그럼 그걸 공부하게 된 이유? 이렇게 질문 응답하는 게 복인 줄 알아. 이렇게 하려고 다 30만 원씩 내고 와. 이유? 뭐 이사 시점 때문에 네. 집을 알아보는 중에 이제 좀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경매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집을 이제 구매할까 생각 중에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싸게 살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경매 책을 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안 말렸어요? 그 당시에?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혼자 몰라요. 와이프 몰래? 네, 지금은 아직 잘 아직 모르지. 네.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한다 그러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경매 어디까지? 생초보, 왕초보라고 봐야 될 것 그러면 같고요. 아까 저분처럼 책도 한 번 안 본.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 좀 듣고 그 정도 아직 뜬구름 잡기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만 가지고 경매 투자도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뜬구름만 잡으면 어떻게 돼? 이제 잡아야 이제는 실질적으로 해야죠 이제. 경매 어디까지? 저도 저희 처음이라 예. 저도 책 한 세 권 정도 권리 분석 책 보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 경매 전반적인 네. 흐름 정도만. 그러면 흐름을 공부하시고 나서 네. 느낀 점, 경매는 이거다. 한 문장으로. 경매는 뜬구름입니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하겠다. 있어요. 네. 어떤 거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좀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되겠다. 네. 그러면 부동산 불경기가 이렇게 오고 부동산이 그 인구 절벽으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데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주변에 안 그래도 그런 관련된 책도 읽었었어요. 그런 책도 읽었어요? 그 선대인 예. 관련 경제 책도 예. 봤는데 어쨌든 나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 나 하기 나름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을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동의할까? 동의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죠. 어떤 상황이죠? 아, 그 노하우는 공유해야지. 노하우라기보다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제가 그 메일 보냈어요. 스파레주 저 이기. 아, 그래요? 네, 그 결혼 네. 관련돼서 예. 집안의 반대 때문에. 아. 네네네네.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네네. 되겠다. 자,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해도 부담이 있겠다 없겠다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주제다 이렇게 진단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입찰자 모습과 주의사항.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법원에 안 가보시고 옛날에 누구더라? 우리 그 최고의 과정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법원에 경매하러 갔대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 삼아 응찰을 성공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입찰에 참가를 못했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으세요? 응? 돼버릴까봐? 법원에 갔는데 입찰장을 못 찾겠대. 못 찾겠더래. 그 법원 안에.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어. 그럼 아니 물어보지 그랬냐? 주변에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물었는데 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끝. 법원 직원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죠? 여기 모자 쓴 사람. 법원 직원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 관공서나 막 들어가면 누군가가 나가라고 할 거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그죠? 이렇게 경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장 모습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거 그리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보기 좋죠? 이게 이 그림을 이 평면도입니다. 법원의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여기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고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사각형이 쫙 돼 있죠. 그 다음에 옆에가 입찰표 작성하는 대가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대. 그러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앞으로 이 그림만 눈에 딱 익혀 놓으시면 어디를 가도 이 설계도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을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은 특색이 있는 게 여기에 그룹이 있죠. 여기가 이제 법원의 직원들이 앉는 그룹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과 직원 아닌 사람들이 앉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방청객처럼 이렇게 주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원에. 그리고는 이게 이제 빈 공간들에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 돌아다니는 공간들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입찰을 하다 보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있어야만 겨우 앉습니다. 겨우. 물론 어떤 법원 같은 데는 가보면 자리가 넉넉한 데가 있는데 또 어떤 법원은 미리 가서 자리를 안 잡으면 도무지 앉을 수가 없는 자리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설날 앞두고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날인가 입찰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절날이면은 인구 이동이 한 2, 3일 전부터 이동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명절 전이니까 입찰 경쟁수가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도 들만 하잖아요. 그때 또 폭설이 와가지고 인천법원인데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겨우 주차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안 따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는 이제 여름에 휴가철이면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물건이 제가 겨냥하는 물건이 나오면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거 아무도 이제 좀 휴가철이니까 그 경쟁자가 좀 줄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기대 심리에 넣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명절 하루 전날인데 설마 사람 있겠어? 그래도 돈 때문에 바글바글 거려요. 돈 때문에. 그렇게 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떤 데는 낡은 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차서 더워서 죽는 곳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낙찰을 받았었던 건도 여기가 막 사람이 드글드글드글해서 그냥 막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워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찡겨가지고 여기에 있는 회색에 이렇게 찡겨서 이러고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첫 낙찰이 보면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항상. 뭐든지 첫 경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도가 딱 있는데 흔히들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판사로 오해하더라. 그러되 나는 뭐 안 그랬는데 다 앉아 있으면 판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죠? 네, 집행관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행관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집행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달리라고 표현하는 강제 집행을 하는 사람이죠. 강제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집행관은 통상 법원의 직원으로서 뭐 7년인가 10년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경력이 인정된 사람을 법원의 판사, 법원장이 임명을 해줍니다. 너 집행관 할래? 네. 야, 집행관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네. 월급을 안 줘. 그런데 왜 법원장이 월급 안 주는 데다가 임명까지 하는 어떤 특별한 걸 할까요? 월급을 안 주는데 굳이 법원장이 임명할 필요 있나요? 그죠? 알짜니까 임명하지. 자, 대통령이 뭐 동사무소에 동장 임명한 거 보셨어요? 안 하지.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원장이 야, 너 집행관 할래? 하면은 뭐예요? 뭔가가 왕건이 자리란 얘기잖아. 맞죠? 그런데 왜 국가에서 월급을 안 줄까? 이유. 1번 연맥이려고. 평소 미운 놈들만 고생시키려고. 2번 돈 좀 벌어 먹어라. 2번.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행관 월급이 아니고 수입이 월 1,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집행관 하고 싶죠? 네. 그럼 법원 공무원 먼저 시작해야 돼. 자, 집행관을 하게 되면은 옛날부터도 있었던 말이 저도 이제 사시가 안 될 때는 법무사 공부도 좀 했었는데 법무사나 집행관의 수입 항상 나오면 월 1,000 얘기 꼭 나와. 변리사 월 1,000 꼭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변리사도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관 1,000만 원 딱 나와요. 옛날에도 1,000이었는데 지금도 1,0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편하게 사는 직업에 속한다. 그럼 집행관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 그러면은 집행을 위임받죠.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3인 1조로 이렇게 집행을 하러 다닙니다. 3인 1조로. 그러면 통상 9시 반이나 10시쯤 되면은 오늘 어디 나갈 거를 면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남부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집행관인데 여기에 5분이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야. 그러면 여기 장소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봉천 3동에 거기 약국 앞에서 보시는데 그게 11시 반에 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부는 12시 10분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1시 몇 분에 장소를 정해요. 마치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암행어사가 보졸들을 각각 흩어져 가지고 관청 쪽으로, 원님이 있는 관청 쪽으로 먼저 보부상 행세를 하고 모이게 만들죠. 그 다음에 몇 번의 소리를 지르면 담을 넘어서 들어오잖아. 그죠?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하는 것처럼 일정 장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 장소로 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3명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돌고서 와요. 자, 그런 업무를 하루 종일 해요. 한 서너 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편한 직업에 속해 있다. 그냥 차 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안 걸어 다니면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꾸 걷게도 시켜. 그러니까 이게 직업축은 상당히 좋은 직업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집행관들이 은근히 이 판을 전부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어떤 권력이 세기 때문에 강한 성격이냐? 안 그렇습니다. 집행관들이 약간 유연한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세에 능하죠. 처세에 능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자, 여기가 집행관. 자, 여기에도 직원, 여기도 직원이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파랗게 원이 4개가 있죠? 뭘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뭘까? 입찰자. 입찰자? 네, 맞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으로 우리가 입찰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통상은 어떨 때는 예를 들면 10시 반까지 합니다. 11시 15분까지 마감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나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막 밖에서 분주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탁 오면은 줄이 여기까지 서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비닐 박스, 아크릴 박스 있죠? 그 박스에다가 이제 그 제가 쓴 그 입찰 봉투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사람이 제 신분증하고 얼굴을 대조한 다음에 이제 거기 투명한 곳에 담습니다. 투명한 데 그렇게 담고 그럼 얘가 줄이 쭉 서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도 여기에 줄이 많이 서 있으면은 그 줄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커트를 하면 싸움이 나겠죠. 시간 가지고 커트를 하면은 뭐 난리 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1등 하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걸 차단한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10시 15분까지 줄 섰는데 네가 늦게 받아가지고 줄 쓴 거잖아. 근데 왜 시간으로 잘라? 이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오른쪽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라인이 주로 제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뭘까요? 집행관 앞에 한 모여 있죠? 뭘까? 동그란 건 다 사람이에요. 동그란 건 다 사람. 어떤 사람일까? 모르겠다. 왜 집행관 앞에 가서 있을까? 부른 거죠. 사건 번호 뭐뭐뭐 사건의 응찰자들 나오세요라는 그 장소죠. 나오세요. 나오라고 하니까 여기에 나와서 웅성거리진 않겠죠? 적어도 요 앞에서 모여있다. 집행관 앞에. 그래가지고, 그 사건에 응찰한 사람들이 여기에 막 이제 모여요. 그럼 모이게 되면은, 그때 집행관이, 부르겠죠? 1등을 불러야 돼. 1등을 부릅니다. 근데 그 1등을 부르는 방법이 집행관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10명이 응찰하면 10명의 가격을 다 낱낱이 불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행관을 오늘 만나면은 법원이 여러분들이 점심 밖에서 사 먹는데 늦게 먹게 되죠. 사건을 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사건이 뒤에 있으면은 지리하게 기다리는 집행관이 있어요. 또 어떤 집행관은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이 응찰자들이 낸 서류들을 요 뒤에다가 막 모아놓거든요. 모아놓을 때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에 10장이 있어. 그럼 10장 중에서 이제 지시를 했겠죠. 야, 1등을 제위에 얹었고 밑에 이렇게 순서대로 표를 나열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집행관이 있겠죠. 그러면 집행관이 이제 그 사건 번호 갖고 와요. 그렇게 딱 갖고 오면은 여기 예를 들면 10장이 있는데 10장을 딱 보면 1등이 위에 있게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등이 2에 있어. 그러면 4억 2천만 원 이상 쓰신 분. 자, 예를 들면 사건 번호 2015 타격 뭐뭐뭐 나오세요. 그러니까 10명이 나와 있겠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서류를 딱 이제 모아놨겠죠. 옆에 이런 직원들이 도와줘. 이런 직원들이 이제 표를 정리한 다음에 개찰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착 해서 4억 2천 이상 쓰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다 없다고 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자, 4억 2천을 쓰신 봉천동에 누가 낙찰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사건이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동일하게 진행이 빠르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꼴찌부터 불러줘. 그러다가 제일 뒤에 1등을 불러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부른 사람은 자 4억 2천 딱 그럼 나구나. 내가 1등 했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집행관들은 되게 늦게 1등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관찰의 어떤 포인트로 구경하러 다니실 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집행관의 성격은 이렇구나. 재미가 있어요. 뭐 또 알아야지 재미가 있지. 그죠? 야구도 야구 경기 룰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가 있듯이 어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재미가 있다. 이렇게. 거기서 1등을 하면 이렇게 쑥 가.
근데 여기 있는 놈이 다 옆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왜 할까? 에? 여기에서 하얀 색깔이 없는 사람은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색깔이 없잖아. 자, 떨어진 사람은 돈을 받으러 여기로 와야 되겠죠. 자기가 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눠줍니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로 이동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고, 요렇게 낙찰된 사람은 이 자리에서 따로 뭔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돈 봉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